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에는 악재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시장의 단기 추세가 좀 전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같이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은 뭐 경제적으로도 뭐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 시장에서는 금리를 굉장히 좀 강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단지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이 긴축인 이러한 시기에 일단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언급을 한번 해드린 것처럼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하락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해주는,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일단 보이게 되는데, 요 기술적 반등 구간을 보시면 이때는 3,04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3,200포인트까지 그냥 180포인트 정도 일단 상승하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이때는 2800에서 지금 한 3000포인트까지 한 100포인트 이상, 150포인트 이상 또 상승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죠. 여기서는 2600부터 시작을 해서 뭐 2770포인트까지 역시 16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었고,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한 100포인트 내지 한 200포인트, 150포인트 이렇게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요 시점이었어요. 요때 시장이 이제 추세에 부딪혀서 살짝 무너지기 시작했던 요때 여러분들한테 현금화를 일단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를 지금 돌려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선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단은 돌파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서 이번 추세가 일단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자, 추세선 다시 한번 더 설정을 해야 되겠죠. 위에서 이제 각도 자체가 조금 가파르게 좀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더 잡혀 있는데요. 자, 이번 시장이 잘 상승만 해주면 2550포인트 언저리까지 거의 역시 한 200포인트 언저리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현재의 추세 부분을 지켜내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코스피 시장은 일단 2344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2344포인트 포인트가 일단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시장은 현재로서는 뭐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하락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주식에서 돈이 빠지면은 장사 없어요. 장사가 없습니다. 돈 빠지면은 시장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제 사줄 돈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사가 없는데, 역시 여기서도 일단 이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술적 반등의 영역은 있습니다. 코스닥인데요. 83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950포인트까지 한 150포인트 정도 일단 상승을 했었고, 요 시기에도 일단 기술적 반등 포인트가 일단 있었죠. 이 시기에서도 83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900포인트까지 거의 한 7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최근에 요 떨어지고 있던 일봉상의 추세가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던 부분을 오늘 이제 코스닥이 완벽하게 일단 돌파를 해내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코스닥 시장도 단기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766포인트가 깨지지 않는다면 시장의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번 추세가 이어진다면 일단 85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한번 노려봐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건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강세 보이는 요인은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달러 인덱스가 최근 들어 조금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 안에서는 이번 FMC에서 이제 100bp가 아니고 75bp 정도 뭐 인상 얘기가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긴축은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일단 유럽 전쟁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유럽의 유로화 자체도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그다지 지금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 미국은 올 연말까지 금리를 3% 후반대에서 4%대까지도 금리를 목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단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서의 매수 부분, 매도만 사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일단 좀 반등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의 요인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하락에 기인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방으로 방향을 잡아주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업종군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도 언급을 해드렸고, 인플레이션에 피해갈 수 있는 업종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예전에 이제 저희 그 방송에서는, 회원들 방송에서는 이제 네이처셀 같은 종목군들 같이 공략을 했었고, 오늘 20% 정도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추세 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동제약도 접근을 해서 20% 가까이 수익 나고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현재 10%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에 피해갈 수 있는 업종, 덱스터 이런 것들은 소위 이거 소프트웨어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다지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관심 가지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의료 장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레이 오늘도 한 6.2%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것 외에도 일단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아니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되었던 스튜디오 드래곤도 사실은 드라마 제작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강세 움직임을 강하게 좀 사주고 있는 업종군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배당으로 보더라도 거의 그 기아 같은 경우에는 3% 배당까지도 노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한 3.7% 정도 배당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 2.7% 정도 배당이 나옵니다. 현재 은행의 예금 금리가 일반적으로 좀 높은 경우에 한 2.8%에서 2.8% 정도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배당으로 생각을 해도 한 번은 봐줄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차, 기아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 다니고 있는 자동차가 싹 다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쪽은 일단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에 공략 자체를 지금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전기차 판매량으로 보게 되면 현대기아가 거의 3, 4, 5위 정도의 랭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었을 때 현대기아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룸 자체는 좀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들 기업들이 내수보다는 수출 쪽이 좀 강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달러 강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자체가 좀 증가를 한다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안에서 공급 부족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은 또 우리가 간과하지는 못할 그러한 부분입니다만은,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안에서는 가장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생뚱맞게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좀 오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할 때 기술적 반등 정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차트가 우하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죠. SK에너지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로 대부분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SK 하이닉스도 뭐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반도체가 공급 사이드를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하락 추세 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추세선을 설정을 해봤을 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을 이미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 번 더 요 가격권을 돌파해 주는 모습이 보이면은 가격은 한 19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돌파를 되면 추세를 전환시키는, 추세를 이제 상방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흐름까지 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게 움직임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업종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추세가 하방인데 비해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추세 한번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부분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흐름 자체를 좀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오늘 이제 돌파를 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뭐 전고점까지 가는 그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61.8% 지점에서 되돌림이기 때문에 일단은 87,000원 언저리의 고점 부분 돌파가 일단은 한번 관건이 될 걸로는 보입니다만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는 점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던 일봉상의 추세를 현대모비스도 이미 돌파를 해놓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형성되었던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지금 21만 9천원 가격권을 돌파를 하면 추세를 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높아져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흐름 자체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도 한번 볼까요? 현대글로비스도 나쁘지 않은데,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하방이 아니에요. 그렇죠? 추세가 하방이 아니고 굉장히 길게 놓고 보더라도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 하나 그어주시고, 이미 추세를 타고 난 다음에 얘는 지금 패턴으로 조금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 자체가 지금 일반적인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하고는 조금 다르게 계속 움직임을 주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지금 SL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추세를 이미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업종군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다른 업종군들은 아직도 시장 안에서 추세를 하방에서 추세 하방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두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번 만약에 시장이 상승으로 진짜 전환이, 그 기술적 반등이 깨지지 않는다면 자동차 업종이 시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그냥 이슈를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소 트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는 수소 스테이션이 이미 지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용차에서 수소차를 사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다른 쪽에서는 수소 부분에 대한 이익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차 잘 만들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가 좋아지는 거냐 하면은, 원래 이제 현대하고 기아가 원래 거의 내수용 자동차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수출 기도를 뚫은 것이 일단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지금 거의 뭐 퇴출이 거의 다 된 상태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중국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 잘 팔고 있다라는 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추세 전환 부분, 아까 말씀해 드렸던 부분 일단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거기 안에서의 어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드라이빙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현대오토에버는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저희 쪽에서는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미리 말씀을 일단 해드리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박스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계속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요번에도 지금은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지고 있는 중인데, 요거는 그냥 박스니까 흐름 자체가 원래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이제 현대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현대모비스는 흐름이 안 좋다가 좋아지려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현대위아도 지금 보니까 추세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실적이 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수소 탱크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팩토리 부분의 하드웨어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선 강점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도 추세선 근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 그룹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방송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